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남성. 대전 신역강도 용의자 신원이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직후 충남 금산으로 이동하면서 주유소에 들려 기름까지 채웠고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다시 대전으로 들어와 도주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성은 도주하는데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1대를 이용했는데 차량 소유주가 남성의 지인으로 확인되면서 신원이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기 전날인 20일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경찰보다 남성이 더 빠르게 움직여 해외 도피에 성공한 셈입니다. 추적 수사에만 25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남성은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일 때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신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우산에 바람막이 점퍼까지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얼굴은 흰 모자와 복면으로 가렸습니다. 주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키 꽂아놓고 이제 다 만들고 배달을 가야지 해서 딱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없는 거예요. 당시 남성이 타고 달아난 이 오토바이는 다음 날 발생한 대전 신협 강도 사건에 사용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지난 19일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 말고도 범행에 이용된 또 다른 오토바이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범행 전부터 남성이 이동 동선을 복잡하게 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 권역 국도는 물론 CCTV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고 착용했던 옷을 갈아입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서는 택시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철저하게 계획된 점을 미뤄 남성이 대전 지리에 밟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요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건물 주변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분 뒤에 저렇게 순찰차가 급히 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허. 벌건 대낮에 대전의 한 신협의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어머. 은행에 들어온 이 남성은요 소화기 분말을 막 뿌리면서 직원을 위협했고요. 현금 3,9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아하. 이 사건이 발생한 건요 지난 18일 정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요 무려 77시간째 아직도 이 은행 강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최정화 기자님 저때가 무슨 어두컴컴한 시각도 아니에요. 벌건 대낮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각까지 77시간 넘게 저 인간을 못 잡고 있다고요 지금? 네, 사건이 일어난 건 말씀드렸다시피 18일 정오였습니다. 금요일 정오였는데요. 해당 신협은 원래 6명의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휴가를 간 직원, 그리고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으러 간 직원까지 모두 다 빼고 단 2명의 직원, 그러니까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단 2명의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 언론에서는요, 직원 2명 중에 남성 직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여직원만 있을 때 이 범인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제작진과 통화에서 신협 관계자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정말 그런데 다행히 다만 이 당시 은행에는 방문한 손님이 없었고요. 또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니까 그 와중에도 다행인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 드시고 저런 금융기관에는 입구 쪽에 청원경찰 뭐 가스총이나 이런 거 차신 분 안 계시나 하실 텐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나 이런 걸로 빠지셔서 오늘은 4명 근무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2분은 좀 점심 식사 가셨고 청원경찰은 따로 안 계십니다. 그 지점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묻지마 칼부림도 나고 또 뭐 살인도 나고 대낮에 강도 사건도 있고 그래서 너무 세상 살기가 불안한 것 같아요.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청원경찰은 모든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중요 시설에 배치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그 비용을 그 기관 관리 주체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제작진이 재차 해당 신협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더라도 제2금융권은 청원경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발의 논의 중인데 현행법은 각 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지만 이를 의무 및 상시 배치로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퍼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저 해당 금융기관은 청원경찰도 없어요. 그리고 총 원래는 6명의 직원인데 4명이 휴가 등등등 갔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점심시간이고 좀 인적이 저 손님 드문드한 시간대를 알았어요.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거 혹시 저 내부 사정을 능숙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건 접하는 순간 저 스스로도 이 사건 용의자는 속된 말로 전문가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풍겼습니다. 범행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하필이면 청원경찰이 없는 금융기관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도주 경로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지문을 비롯한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초범으로서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의자는 범행 당시 신협 직원에게 자신이 챙겨간 등산 가방에 현금을 담게 했는데 이 가방의 행방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상당 부분 쫓고 쫓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외인 게 보통 우리는 물론 그게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대한민국의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몹쓸 인간들은 그냥 대부분 일찍 잡히는데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어. 그리고 게다가 3,9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 범인이 어떤 일을 할지도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저는 더 우려되는 건 저렇게 허술한 곳이 많아? 라는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걱정이 된 형사와 기동대들은요. 사건 당일에도 250명을 투입해서 용의자 추격에 나섰지만 신원조차도 지금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헬멧 쓰고 있죠. 뭐 점퍼 입고 있죠. 뭐 CCTV가 있다 하더라도. 네. 또 다음 날 다시 100여 명을 투입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만 네. 나을지 우리 무중이죠. 일단 그렇다고 해서 미제로 펄린 건 아니게 단서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토바이죠.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 오토바이가 2대예요. 사용한 오토바이가. 그런데 저것도 다 훔친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개인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범행의 오토바이는 찾았지만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데 이런 걸 또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더 신고를 해주시거나 그러니까요. 내 친구가 수상해요라고도 해서 경찰과 지금 형사기동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시민들의 제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뉴스 속보로 전해졌을 때만 해도 최진봉 교수님 많은 시청자분들은 저 인간 금방 잡히지. 대한민국 곳곳에 CCTV가 있는데
했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 걸 훔쳐가지고 바꿔 탔잖아요. 네. 두 번째는 헬멧 썼죠, 마스크 가렸죠. 그다음에 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요. 지문이 남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주도 면밀한 건 보통은요 급하게 이렇게 돈을 훔쳐갈 때는 그냥 막 돈만 들고 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소화기까지 챙겨갔어요. 아하. 그 사람이 소화기로 뿌렸거든요. 근데 네. 그 소화기까지 챙겨갈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뺑뺑이 수법이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CCTV가 없는 조그만 길로 들어갔다가 국도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고속도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CCTV를 모두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한 방향으로 쭉 갔다고 하면 하나의 고속도로의 CCTV만 쭉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국도 여러 곳을 들락날락하고 네. 대전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큰 혼란을 주니까 검증해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CCTV도 많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흰색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내려옵니다. 어제 정오쯤 대전 관저동 한 신협에 들어가 현금 3,900만 원을 갈취해 달아난 남성입니다.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은행에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직원을 위협해 돈을 훔쳤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사전에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하루 형사와 기동대 등 250여 명을 투입해 용의자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오늘은 100여 명을 투입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경찰분들이 오셔서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만 생각하고. 경찰은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거리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용의자가 대전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흰색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한 건물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리고 7분 뒤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더니 순찰차가 급하게 출동합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 강도가 나타난 건 오늘 정오쯤입니다.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은행에 나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담아갔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범인은 이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훔친 뒤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은행에는 방문한 손님이 없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신협은 6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강도가 나타난 시간에는 여직원 1명뿐이었습니다. 휴가나 이런 걸로 빠지셔서 오늘은 4명 근무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2분은 좀 점심 식사 가셨고 청원경찰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은 따로 안 계십니다. 그 지점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뒤늦게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묻지마 칼부림도 나고 또 뭐 살인도 나고 대낮에 강도 사건도 있고 그래서 너무 세상 살기가 불안한 것 같아요. 해당 신협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250여 명을 투입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